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화요일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 왜 이렇게 너는 오늘 시장이 망했는데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 네. 뭐 사실 빠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빠지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야, 이 자식아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저 전문가 놈이 지금 약 올리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 올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는 항상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시장이 조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상승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이한 흐름 쪽으로만 가야 한다고 했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을 잠그라고 했죠. 비록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보유종목 TCC스티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반성을 올라가는 테마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 동안 흥구석이 주강 에너비스 이거 다 올라가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네. 근데 사실 이걸 알면서도 안 들어갔다는 거는 저기 산 건너 물 건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네타냐 맞습니까? 네타냐후요. 네타냐후 씨의 약간 좀 변동성 같은 약간 거기에 따라서 전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중간에 또 바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은 반전이 저도 몰렸고. 어디 있습니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반전도 없죠. 없어요. 반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 시장이 빠지는 걸 저는 또 기회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TV 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야, 이 자식아, 다음 증권방송도 지금 시장 빠지면 다 첫점이라고 한다. 근데 그거는 그쪽은 현금이 없잖아. 근데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금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의 정세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사실은 이게 저는 어떤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요. 네.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말장난하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전면전만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이게 전면전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금 이해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도 더 자극적인 공격으로 임할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쟁이 그냥. 이게 서로 간의 입시음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는 것보다 네. 그냥 어느 정도 먼저 치고 빠지고 하는 방식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시장이 얘네의 말장난에 통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 하는 거는 이미 반영하고 선반영이 하는 게 있죠. 후반영이 하는 것도 있고 선반영이 하는 것도 있고 네. 차라리 이 말장난에 통해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보복이 따라 가지고 선반영이 돼서 조정이 되고 시장이 다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자식이 오늘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오늘 시장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매번 얘네 말장난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맨날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뭐 한꺼번에 뭐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서로 체면상 서로 저쪽에도 좋고 이쪽에도 좋으니까 서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체면이 어느 정도 설 정도만 어느 정도 끝내고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아마 정말 이 전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 측에서 서로 말은 좀 자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려감에 우리 증시, 해외 증시 모두 빠지고 있다면 이 부분 미리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좀 다시 한번 딛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원유 가격은 간밤에는 약간은 빠졌어요. 뭐 지금 고점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네. 빠졌는데 이렇게 뭐 석유, 정유주, 가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석유 가스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빠지네? 빠지고 있네? 그러고 나서 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오르고 있어요? 갑자기 오르고 있네? 네. 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 윗골이 달리고 빠지네? 또 종가 되기 전에 한번 보니까 또 울고 있네? 어떻게 계속 되는 이렇게 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롤러코스터.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현식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 관련주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동 분쟁으로 올라가는 건 원자재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원자재가 지정한 쪽, 즉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 그래서 환율이 1,400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금 관련주인 에컴텍. 네. 와, 우리 종로 3가에 있는 귀금속 아줌마도 돈 떼돈 보겠네. 어쨌든 그 에컴텍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상승이 나온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만약에 시장이 이 전면전에 대한 이 시장은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또 빠진단 말이에요. 아. 이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방산주하고 이 석유가스 관련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방산주가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비택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그러고 보니 오늘 저 멀리 우리 저기 북한에서 네. 태양절이 있어요. 태양절. 태양절이요? 태양절이요. 태양절이 있다 보니까 비택이 상승하고 있어요. 즉 비택이 올라가면 시장이 더 도움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가 올라가면 국내 시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지금 투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비택이 올라갔다는 것보단 오늘 북한이 태양절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비택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고 하더라도 저 수급이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또 윗골이 달리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제 장악 막판에 종가 때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승인했어요. 맞아요. 근데 비니님 죄송한데 우리기술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 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아마 대장주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나운서님 어제 내가 좀 약간 놀랬던 게 네. 시장이 그렇게 수급이 없다고 하고 네. 지금 종목들이 개별 장세들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 영향으로 다 빠지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약간 좀 더 올라갔을 때 물 타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약수익이나 약손절일 때 정리하고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후 알려드릴 거고요. 네네. 지금 우리기술 투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홍콩에서 ETF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날짜에 우리기술 투자가 마이너스 9%까지 빠지다가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종가는 결국 말아 올렸지만은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네. 그만큼 거래량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역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 암호화폐가 2억이 가든 3억이 가든 그건 1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5년 후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2억을 바라보고 간다, 3억을 바라보고 간다, 암호화폐를. 그걸 보고 지금 기술적 분석이 아닌 운에 맡기는 투자에 맞춰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이 ETF 승인을 했는데도 하나기술투자증권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빠지더라도 암호화폐가 1억 정도는 다시 넘어야 다시 한번 1억 5천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암호화폐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운 종목이에요. 예전에 얘들가 한참 이 주식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기술투자에 우리기술투자가 저한테는 아픈 새끼 손가락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가 그때는 3천만 원까지 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기술투자를 샀는데 네. 폭망했습니다 그때 아주. 아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암호화폐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홍콩에서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제 뭐 잠깐 우리기술투자나 한화투자증권입니까?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돈이 한 자금이 푼도 몰릴 없어요. 곳도 없고요.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도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인 것 여러분들이 더 체감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만약에 내 계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너무 커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커졌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것
보다는요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최대한 손실을 줄인 다음에 약손절에서 뭐 손절을 하신다거나 하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도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요, 아나운서님. 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또 중요한 게 암호화폐가 얼마까지 간다 그것만 보고 선정하면 안 돼요. 지금 빗썸 쪽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네. 빗썸 쪽에서 이게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주에도 영향력이 갈 수가 있으니 암호화폐주 갖고 계신 분은 약간 좀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알겠지만 미국 사무 소매 판매가 0.7%. 경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그 지갑을 잘 연다고 해요. 지갑을 다 열고 있어요. 아니 고금리인데 네. 고금리인데 소매 판매가 뭐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돈 없다고 하는데 돈 엄청 많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맨날 어디 가는 것 같아. 네. 그만큼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네. 이 경기 부양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이거는 솔직히 내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설사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간다? 아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미국 고금리가 유지가 5.50인데 5.50에서 금리 인하를 울트라 스텝으로 할지 빅스텝으로 할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지 아니면 진짜 말장난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할지 베이비 스텝 해도 4%란 말이에요. 미국 고금리가 3번 내려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삼성전자 10만 전자까지 간다는 건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 잘 정리해 오셨어요.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 정말 잘했어요. 박수 쳐줄게요. 오늘 정리 진짜 잘해왔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스닥 쪽은 기술주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주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기술주입니다. 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쪽이 지금 1.79가 빠졌다는 거는 코스피의 기술주들, 코스피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 정도 나스닥 종합에서 1.79가 빠졌다는 거는 당연히 이 종목들이 차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동안 비테크 주들을 끌어올린 만큼 계속 조정이 되고 있죠. 네. 860달러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 기술주가 빠지더라도 기술주가 금리 인하 우려감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금리 인하 우려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내었어도 어차피 시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시장이 반등해봤자 3번, 4번? 그 정도? 저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 그거는 김치국을 마시는 거죠. 왜냐면은 고금리가 5%일 때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코스피도 2,700을 도파한 건데. 맞아요. 그건 솔직히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에 더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미국이 0.50을 더 올려서 5.50이라는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상승시킬 때 에코프로 얼마까지 갔어? 150만 원 갔죠. 15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우리가 이거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의지해서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때는 금리 인하 물론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엔비디아의 차익 때문이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뭐죠? 오늘 언론에서 구체 금리가 상승했다고 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구체 금리하는 거는 원래 자체가 경기가 너무 좋으면 구체 금리가 상승하는 거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구체 금리가 하락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구체 금리는 사실 5개월 만에 상승이거든요. 네. 사실 1년 전에도 고금리 유지할 때도 그때 미국 10년째 국채가 그때도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권은 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금리 인하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구체 금리보다 이 4.6%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5회만이잖아요. 5개월만? 5회만. 5회말? 5회만에. 오랜만에. 5회만에. 오랜만에. 이씨, 내가 외계인도 아니고 이씨. 아직도 저에게 들리지 않는 이게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뜨거운 국물 먹어가지고 혀가 뒤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그럼 5회 만에 이게 4.6%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걸로 악재로 또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 부동산도 많이 올라갔잖아. 오.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부동산 쪽은 중소은행들이 파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금리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미리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뭐 이것도 있어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지수 말 그대로 진짜 그 무섭다 할 때 그 공포라고 해요. 네네네. 이게 주가가 갑자기 막 엄청 오르다가 엄청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클수록 이 공포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올해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지수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립 상승 매도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중립 상승 매수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중립으로 다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립으로 이렇게 바뀐 거인데 공포지수 사실 얘네 그냥 짜맞추기 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상승하니까 매도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여기 공포지수는요. 네. 제가 여기 실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저만의 소신입니다. 네. 공포지수가 이렇게 예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도 엔비디아 그 후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엄청 많이 올라갔고 비테크주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감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얘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26까지 급등이 됐다고 해도 중요한 건 네.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만의 주식의 원칙, 그다음에 본인들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이 공포지수 하는 거는 중간에 본인 종목이 떨어지다, 공포지수가 됐으니까 더 시장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심리적인 요약으로 더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언론에다가 내놓는 애들이 기관 애들이에요. 솔직히 기관 애들은 싸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공포감을 조성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기관들이 제일 먼저 산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주가를 내려서 본인들이 사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본주의인데 기관들이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중간에 사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주가를 공포감에 조성해서 개인 투자자들 이탈하게 하고 그 자리에 기관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국내 증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국, 영국, 독일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포지수가 급등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지수라는 거 말 그대로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런 공포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수록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비슷한 경향이 있으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필요 없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뭐 지난해 금리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도 에코프로 150만 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 금리 인하도 하기 전부터 뭐 엔비디아 계속해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해서 뭐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면 안 되실 것 같고 오히려 뭐 지금은 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이 우리 노란톡방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낙폭이 깊을수록 횡보도 길어진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간의 낙폭이 있으면은 바로 갭 상승이 나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시장에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넘었을 때, 아니 최고가 2,800이었어요. 779였네요. 2,779였어요. 네. 근데 지금 2,779에서 제가 2,700까지는 깨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2,700에서 지금 현재 2,600도 갈까 말까 하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금 더더욱 하락될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많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조정이 있을 거고 네. 환율 조정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 코스닥시 우리 코스닥시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코스닥시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중소형주나 아니면 우형주나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우리 코스닥시
완전히 닭이 돼버렸어요. 닭이 돼버렸어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네요. 그래서 보통 코스닥을 코스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800선도 지금 유지가 되냐 안 되느냐인데 지금 코스닥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코스피에 비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코스피가 당연히 빠지면 코스닥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시가 빠지면서 코스닥시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전에 과거 돌아가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새벽에 암탉은 우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이 우어도 갈 건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각이 그런 게 우어도 있습니다. 갈건 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PD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닭의 목은 비틀어도 뭔지 비슷한 거 알 것 같긴 뭐 해요. 있는데 닭의 목은 비틀어도 갈 건 간다고 닭이 했어요. 온다?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일단 닭의 목은 비틀어졌습니다. 닭의 목은 비틀어져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게 닭의 목은 비틀어져도 새벽에 온다는 건 지금 뭐냐? 건? 그 새벽은 미증시하는 거죠. 새벽은 미증시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IT 반도체주나 이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상승 중이에요. 그래요? 상승 중이고 유가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어떤 반영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아재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시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뜻이 뭐냐? 네. 미국은 새벽에 상승이 나올 거고요. 네. 새벽에 따라가지고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승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나 이거 빨간 옷 벗고 파란색 옷 오겠습니다. 내일이요? 그거 너무 강조는 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내일이구나. 자,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누구냐? 누가 10만까지 간다고 했어? 3% 넘게 빠지면서 지금 네? 8만 원 선 무너졌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잭슨화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저렇게 올라갔는데 잭슨화님이 한마디도 안 해주고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지 이제 주무시고 계신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제 방송은 결과적인 측면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위험 요소를 미리 갖추게 만들어드리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왜 빠지는 거야? 아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자격이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빠지는 거지. 즉 엔비디아는 저렇게 올라갔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엔비디아는 저렇게 올라가고 저 아모링스인가 하면 유호딩스인가 그것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하고 한국 국내 시장은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냥 미국이 뭐 주가가 또 같이 올라가면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투심을 계승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없지. 그냥 빠지면 돌겨 달려라 가자 물 타자 한강에 가서 물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타자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돼요. 미국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님 지금 환율이 정말 1,400원을 뚫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398.830 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목에 핏대를 세워 가시면서 이야기를 목에 해주셨어요. 핏대를 세울 정도가 아니고 오전 육부가 다 터질 만큼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환율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환율이 떨어질 만한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1,400 그 위로 올라설까요? 사실 환율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우리도 TCCT 말고 그냥 환율 2주 전부터 환율 그냥 매수할까? 너무 아쉽네. 어쨌든 환율이 지금 1,400원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환율이 1,4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디님 죄송한데 차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그동안 계속
고공행진을 했어요. 네. 이 고공행진을 했다는 거는 와. 이 안에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가 꺾일 수가 있다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환율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동향에 따라 가지고 이 중동 화전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 안전자산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을 샀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원화인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달러로 살 수가 없어요. 원화로 바꿔서 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화로 샀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익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400원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 지정안전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지. 다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는 바로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뭐 기존에 3월이라는 이야기가 작년에는 있었다가 5월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다 돼가는데 뭐 6월이라 그랬다가 7월이라 그랬다가 계속 말이 바꾸고 있고 계속 미뤄지고 원래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변호사 출신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의 말 신뢰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변호사 출신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신뢰하는데 파월 의장도 갑자기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본인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 말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보되 파월 의장의 말을 절대 맹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도 말을 자주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 8월 의장도 이거죠.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최근에 갑자기 불거지면서 환율을 더욱더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조금 더 급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18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사고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요. 어제 순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정말 이제 정말 삼성전자 8만 원 잠깐 찍었는데 뭐 3일 전화가 끝이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빠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더 빠져요? 네, 더 빠져야 돼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삶이에요. 네.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빠지는 추세선 차트가 빠진다. 그래서 스키장 형식으로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주가는 올라갔으면 하락되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바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합리화를 하는 거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으면 다른 종목들도 똑같은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빠지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게 맞다. 이 명분은 잡을 수 있지만은 전날 미국에서 파주 그 9조 정도의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3%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9조 원은 빼가고 있어요. 9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9조 원 이상은 약간 좀 느낌상 빠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줬다 뺏는 그런 그냥 차라리 느낌이에요. 투자를 안 한다고 하지. 네. 그러면 또 올라갈 수라도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미래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오늘 장 출발 초반에 가져온 주가인데 지금 현재 8만 원이 무너졌고 7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으면서 3.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9조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딱 그만큼의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어디로 환승을 하고 있냐 봤어요. 사실 우리가 네. 이 화면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네.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오셨어요? 저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코스피 우리나라는 증권 방송이 하는 게 참 그게 있어요. 네. 뭐냐면 맨날 외국인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오늘 외국인 내용을 갖고 온 거는 타당한 거고요. 꼭 우리 방송이면서 타당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릴게요.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 오히려 요즘은 더 빠집니다. 느낌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에 따라서 기술주가 언제 상승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죠.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까이고 가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순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들 순매수는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당연히 현대차하고 기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밸류업도 있지만은 어제 금감원장이 그랬죠. 여기에 밸류업에 대해서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오른 것도 있지만은 시작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현대차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수출하면 달러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0달러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게 환율이 1,300원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를 수출했어. 근데 환율이 1,400원 올라갔어. 그러면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마진이 엄청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진짜 깔 수가 없습니다. 어. 환율이 올라가면 최대 수혜주예요.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수혜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2차 전지 다른 데처럼 리튬을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상 교과서상 오늘 왜 이렇게 밤이 안 좋아? 교과서상 어떤 누가 보면 일본어 얘기하는 줄 알겠네요. 일단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매수세가 유입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으로 들어간 네. 거는 있지만은 네. 이거는 교과서상이에요. 어. 교과서상. 어. 교과서상인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현실적으로 국내 증시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 2차 전지로 가야 2차 전지로 가야 한다. 코스닥도 그렇고 우량주들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전문가님 보니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순매수 3위에 올라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기 LNF도 순매수 8위 그리고 포스코 DX도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다른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우량주들의 약간의 외국인들 매수세는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요즘 단타 많이 해요. 그래요? 외국인들도 단타 많이 합니다. 잠깐 들어왔다 빠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옛날처럼 매수하고 있다가 편안하게 있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환율이 내일 또 더 상승할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고 나서 환율 또 상승하네 하면 또 빼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단타 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환율에 따라서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제일 비중이 많은 게 뭐다? 2차 전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수를 올려줘야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은 거의 중소형주잖아요.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올려주려면 이 반도체가 더 빠져야 그 수급들이 2차 전지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야, 내 종목 반도체야. 근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당연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수급도 빠져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한번 에코프로비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 중이에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에코프로가 거래가 재개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관련주 중에서 제일 큰 수혜주예요. 잘 피했어요. 자,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코프로 BM이죠. 이게 에코프로네요. 에코프로네요. 네. 참 에코프로는 이름을 헷갈리게 만들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게 BM입니다. 이게 BM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렌즈 안 껴가지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빠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주식 전문가들이 빠지니까 이제 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코프로비엠이 살아남아야 코스닥도 살아남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같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량주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중소형주들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도체가 빠지면은 제일 먼저 수급이 유입이 되는 데가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빠지더라도 최근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 이한 전쟁에 따라서 제일 큰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는 N명 분할로 인해서 거의 전제됐어요. 그렇죠? 우와, 타이밍 진짜 좋아요. 와, 이건 내가 볼 때는 이한 전쟁에서 제일 큰 수혜주는요. 유가 관련주도 아니고요. 에코프로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에코프로예요. 우리 외삼촌이 저번 주에 에코프로 사고 나서 다음날 거의 전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그래도 꼬일 이제 제가 전문가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에코프로 샀는데 다음날 거의 전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리 얘기해줘줘. 내가 삼촌 나 시청자분들도 많고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삼촌 신겠습니까? 삼촌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인마 그래도 이제 그거 알려줘야지. 내가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을 필요 없습니다. N명 분할인 것 뿐이고 어차피 그때 전지가 풀리면은 시장이 반등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렸죠. 큰일 났다 하면서 또 새벽에 얼마나 그 문자가 얼마나 오든지. 근데
다음날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야. 전쟁 터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다 떨어져야지. 그래서 5일 만에 어제 한번 전화 들어봤죠. 네. 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게 주식은 운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에코프로 쪽이 제일 큰 수혜주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참 특이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간밤 테슬라도 5.5% 급량이 됐죠. 네. 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전기차가 수요가 당연히 많이 없는 게 마찬가지죠. 중국의 BYD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BYD도 뭐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BYD나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샤오미나 이런 애들이 많이 판매해도 걔네들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주가는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에 따라서 강구 대책을 세울 거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3일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썩 마음이 와닿지는 않아요. 성우님 근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만약에 정말 매출 실적이 쇼크가 됐어요. 근데 주가가 막 반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부하실성 해소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손수 쳤구만. 자,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NNF 같은 경우도 맞아요. 우리 NNF 같은 경우도 우리 매수하고 나서 갑자기 손실 2,300억 크게 떴어요. 슈퍼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NNF가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왔죠. 급등을 했어요. 왜냐면 즉 그동안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좋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이 기대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부하시성 해소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즉 이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부하시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3일에 실적 발표가 되는데 그 전까지 2차 전지가 조정이 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이 솔직히 아랍 애들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현금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공장이 운영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고 전체 직원주 10% 이상이 해고가 될 수밖에 오늘은 없죠. 이 부분이 부각이 됐어요. 10% 정도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해고돼도 이 사람들 다 어디 가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기술주 중에서 제일 저가로 빠진 게 테슬라입니다.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TCCT 정리하고 테슬라로 갈까? 여러분들? 그래요?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까? 정말 괜찮습니까? 뭐 한번 추후에 가보지 못 갖고 뭐 있습니까? 비행기만 안 탈 뿐이지. 아니 뭔가 지켜줘야 할 선을 지금 못 지키는 느낌인데요. 근데 모든 종목들이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차트가 솔직히 소용이 그래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지금 이렇게 정세 외교가 안 좋은데 이 차트가 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더라도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테슬라가 빠지면 빠진 만큼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4월달, 5월달 만큼 과거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술적 반동으로 계속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의 흐름에 따른 2차 전지 관련된 흐름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전에 오늘 장에서 사실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에요. 테슬라에서도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살짝 이제 주가를 돌려 세우는 모습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지금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게 3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차원의 자율주행 4단계를 실증한다고 해요. 인천의 도심을 달린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닉스, 유럽, 모트렉스 이런 종목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자율주행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자율주행 솔직히 만약에 시장이 처음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처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자율주행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4단계 정도로 실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솔직히 인천 도심을 달린다고는 하지만은 인천만 달려서는 안 돼요. 그럼요. 국내 전부 다 달려야죠. 전부 달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4단계 위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이렇게 다 지나가면은 제일 먼저 상승할 게 자율주행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공략주로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어떠세요? 지금 근데 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놓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올라가면은 아쉬울 뿐이지
잃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남 때문에 주기에는 뭐 아깝고 내가 갖기엔 좀 그렇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아나운서님 유리기판 얘기할 때도 에이 네네. 무슨 유리기판이야 하고 S에 5번이나 쳤는데 그 후에 한 몇백 번 더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아쉽지는 않아요. 어차피 아쉽기만 하지만은 아쉽다고요? 아쉽다고요? 안 아쉽다고요? 약간 좀 아쉽긴 하죠.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잃지 않는 거에 그냥 좀 약간 좀 마음 안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게 어려운 거야. 주식이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요거 다 사고 싶은데 근데 주식은 우리는 짧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못 산 게 올라간다고 해도 아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쉽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습관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 안 좋을 때 돈을 계속 펑펑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주식이 다 하락의 위험이 있지만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일수록 단기간에 또 더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릴 종목은 이런 위험한 종목보다는 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으로 공략을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이 또 리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어디 중국 가서 뭐 리튬을 사다가 미국 가서 팔고 싶다고 하셨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알리나 테무에서 파나요, 리튬? 팔겠어요? 안 파겠죠? 그럼요. 자, 아쉬우세요? 재미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라고 하는데 양극재를 또 리튬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또 이득을 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하반기라고 기사들이.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죽어요. 지금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어떻게 상승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기술적 반동으로 제일 먼저 상승할 거는 2차 전지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여기 2차 전지 우량주하고 저희가 표시한 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대부분 다 우량주예요. 그렇죠. 2차 전지 우량주 쪽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저 애들이 상승해줘야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다 몰려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 반도체 쪽으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우량주 쪽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야 시장이 그나마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2차 전지 우량주 쪽에 속해 있는 애들이 다 양극재예요. 양극재고 그 양극재에 뭐가 들어간다? 그 옆에 있는 리튬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리튬주가 상승이 되고 1번이 리튬주입니다. 1번이 리튬주가 되고 2번이 2차 전지 우량주들이 같이 움직여야 원통형 배터리도 같이 파생돼가지고 테마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리튬 가격도 최고치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주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연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번 시장이 이스라엘 전쟁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된다고만 하면은 저는 제일 처음으로 상승하는 게 리튬 2차 전지하고 원통형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기술적 반동으로 유입이 되면은 2차 전지로 상승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 종목이 에이씨 이거 들어갈 거야. 에이씨. 자, TCC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보던 종목이 TCCT입니다. 자, 지금 현재 몇 프로죠? 3% 정도 오늘 하락 중입니다. 3%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저번 주 PD님 그 마우스 한 5계단만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들어갔는데 참 타이밍 지대요다. 아이고. 타이밍 지대요다. 들어가자마자 어깨에 사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깨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 전문가가 자기 종목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원래 주식 방송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가님? 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TCT 지금 5계단으로 해가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우리가 현재 지금 현 시간에는 3%가 빠지고 있으니까 13% 정도가 되겠네요. 13%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까지 저 역시 이제까지 종목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가 돼본 적이 없고 지금도 이건 실패가 되진 않았지만은 저는 이 종목은 어떻게 기술적 반동을 어떻게 상승시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타기하고 매번 저기 한강이나 저기 압력강 가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물 타죠. 그냥 나는 물 안 타요. 왜냐면 물 타는 것도 현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황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올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올리고 오늘 가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가격이 전향이 될지. 그래요. 전문가님 사실 저희 방송 전에도 저희 PD님한테 TCC 스틸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기선 저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전 있나요? 자신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실패된 적 있습니까? 뭐 실패될 수도 있어요. 실패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고 해서 저거를 추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야 저게 떨어지면 분할 매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할 매수 하다가 우리 몸이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절대 안 들어갈 거고요. 네. 우리는 그동안 아낀 현금으로 어느 정도 부분 손절 회복을 하면서 납폭을 줄여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수익을 위해서 달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이름이 수익을 위해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입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수익 런이니까 일단 이제까지 뛰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멈춥시다. 멈추고 우리가 현재 우리 보유한 종목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수익보다는 지금은 떨어지는 건 당연히 짜증이 날 거예요. 당연히 짜증이 나실 겁니다. 짜증이 나고 이제 다시 주식안에 막 계속 그럴 거 말이에요. 그러면도 여러분들 계좌에 10,000원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 주식 못해. 주식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회복하자니 저기 강원랜드 가가지고 치치치 게임 돌릴 수도 없고 인천 경마장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고 지금 본인 감정하에 본인이 종목이 떨어졌다고 하에 감성적 매매요 추매. 보통 종목이 처음부터 비중이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마냥깽이 되다가 이거를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하면은 또 뚱땡이가 되거든. 그럼 그 비중이 큰 게 또 뚱땡이 종목이 돼요. 미운 오디 안 그래도 미운 오디 새낀 종목이 뚱땡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종목을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 이 종목을 다이어트를 시켜야 돼. 정말 속보입니다. 왜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뚫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다이어트 시킨 거를 다이어트를 여러분들 시켜야 하고요. 네. 자, 한번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1,400원. 기어이 갔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 거라고 했는데 진짜 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환율 1,400원 갔네요. 네. 근데 이게 기회예요. 기회라고요?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환율 이제 1,400원 넘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필이면 내 방송일 때 환율 넘고 그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1,400원 돌파했다. 그래서 이게 불안감이 커지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불안한 거 다 끝났어요. 그래요? 1,400원까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1,400원까지 갔습니다. 1,400원까지 갔고 이제 환율이 그동안 많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만큼 또 그 안에서 정치적 외교로 또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빠지면은 시장은 다시 수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00원 넘었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 다 망했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1,400원 넘은 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 1,400원이 빠지면은 제일 먼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들이 다 갈 겁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갈 거고요. 그리고 네. 시장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일단 이스라엘이 어떤 반향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전쟁도 확대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는 안 되고 불확실성 해소로 가면서 반등으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주말 사이에 터지면서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굉장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환율도 방금 1,400원을 뚫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미 너무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뭐 반영이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환율 1,400 뚫었다고 해서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전쟁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고 우려가 약간은 작아지게 된다면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인공은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 또 좀 좋아하시는 LNF, 삼성 SDI 같은 종목,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을 선호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우량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전반적으로 견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지수가 살아야 여러분들의 종목도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가 가장 먼저 올라줄 것이고 최근에 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주목해 보시면 좋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진입해 있는 종목이 바로 TCC 스틸입니다. 저희가 노란톡 계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3% 정도 손실 중이라는 부분을
네. 굉장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주식 좀 제가 만약에 완벽했으면 저 지금쯤 미국에 가까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월 한 달 동안은 종목 한 4개에서 5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서 리튬 관련주,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미래산업과 제주은행 등 피델리스하고 미래산업 많아요. 그렇습니다. 피델릭스도 있고 저희 제주은행도 수익을 봤었어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9%, 8%씩 한 종목당 수익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고 내가 물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수익이고요. 그렇습니다. 수익을 200% 주고 제가 마이너스 10%에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여유가 있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이고 골치 아플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점심시간에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거든요. 우리 이따 점심시간 뭐 먹으러 갈까요? 네, 라볶이 하나 배고파요.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밥이나 맛있게 드시고요. 괜히 주식 생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이 다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수급이 나올 거는 2차전지 우량주들이 맞춰주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견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만 참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오늘 짜증이 나시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또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이 시황이나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간주하신 분들만 오세요. 네. 저희는 뭐 솔직하게 수익 나는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손실 중인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신 있게 저희는 이 종목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손절까지 진행을 시켜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